몇 년 전인가 주변에서 이 영포티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40대가 되었지만 아직 20, 30대 못지않는 젊음을 가진 이제 막 중년에 들어선 남자들을 일컬어 그 식지 않는 건강과 열정 그리고 젊은 라이프 스타일을 칭찬하는 멋진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이 영포티라는 말은 사실 그 정반대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나이값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이팔청춘 젊은이인 줄 알고 어울리지도 않는 대학생들이나 입을 법한 옷과 신발에다 무엇보다 자기가 진짜 아직 그런 줄 알고 특히 회사에서 20대 어린 여자 직원들에게 치근덕대는 사연들이 요즘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며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가 너무 심각한데 요즘 40대들은 앞으로 한 500살까지는 살 정도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와 제 한심한 친구들의 모습을 봐도 항상 어렵지 않게 느끼고 있듯이 물론 일부 40대 남자들의 경우 실제로 아직 철도 덜 들었고 또 고백받는 분의 충격과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띠동갑 심지어 20살 가까이 차이나는 어린 여자분들에게 껄떡대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분들도 덜어 있기는 한데 사실 거의 대다수의 이 나이대 남성분들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포티 조롱이 좀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슬픈 건 나이듦과 함께 노쇠해진 얼굴과 몸 때문이 아니라 미처 늙지 못한 그 마음 때문이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너무도 공감되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상태나 마음을 돌아봐도 물론 얼굴이나 외모 상태의 경우 원래 출고 때부터 상태가 무척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외모의 중요성이 훨씬 덜해진 차라리 지금이 더 편하고 좋지만 한편 밤에 조용히 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를 돌아보면 고등학생 때 또는 대학생 때 나와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때 그 소년이 아직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뭐랄까 마치 옛날 영화 맨 인 블랙에 나온 것처럼 시간이 가며 노화에 가는 인간형 로봇 안에서 탑승해서 손에 리모컨 들고 그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 작은 외계인처럼 물론 살아가며 고생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다 보니 분명 예전보다 좀 더 경험이 쌓여 철이 들기는 했지만 나는 분명 아주 어릴 적 그 여리고 연약했고 또 유치하고 상처받기 너무도 쉬운 오래전 그 소년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낍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는 나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근엄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현명한 모습 그리고 쉽게 웃거나 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연기를 해야 해서 그렇게 20년 가까이 그 어색한 어른 연기를 하며 살아오다 보니 이제 슬슬 배우 데뷔를 준비해도 될 정도로 그 어색한 어른 연기에 익숙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른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처진 눈가에 진 주름들과 조금만 뛰어도 아픈 무릎과 골반. 옛날에는 3일이면 아물던 피부의 상처들이 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로 뚝 떨어진 신체의 회복 능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영양제를 10가지나 입에 털어 넣어도 점심만 먹고 나면 에너지가 방전이 되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을 정도로 졸리고 피곤한 뭐 그런 신체적인 것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기억하는 좋은 어른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면 그 가장 큰 특징이자 차이점은 바로 다정함입니다. 어른은 다정합니다. 일단 자신부터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주려고 하고 또 상대가 아프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줄 정도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인지에 대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그게 어른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런 다정함은 말하자면 아주 향기가 좋은 향수와 닮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로 인해 주변 분위기 전체를 따뜻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향수처럼 채워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은 자리를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상을 남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올해 읽은 에세이책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동시에 그 어떤 자기계발 책보다도 앞으로 더 나은 인간관계 또는 나의 그 어른 연기를 잘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어준 너무도 좋은 책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인간
인간관계에 있어 이 다정함이라는 건 단지 사람이 착해서 또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라서 갖출 수 있는 품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즉 철저한 자기 마음 관리와 또 나쁜 인연의 경우 과감하게 손절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며 그런 눈물의 결과 타인의 감정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귀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갖게 되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그녀는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마치 상대에게 선물을 주듯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꽃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사실 관계의 이익이나 내 기분 같은 것 이전에 우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이 상대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생각해서 다정하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즉 우리 가족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일 못합니다. 편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함부로 말을 합니다. 다정한 사람, 그리고 말에 사랑이 담겨있는 사람은 뻔한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와 같은 뻔한 말을 자주 해야만 대화의 온도가, 그리고 가정과 인간관계의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갑니다. 에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생각은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거나 불편해서 이기적인 내가 나에게 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내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즉 오늘도 가정과 회사에서 그 힘든 어른 연기를 하며 너무도 지쳐버린 자신을 향해 때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내가 아주 작은 성과나 성장을 이뤄냈을 때 주변에서 아무도 그걸 칭찬해주거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정말 기특하다, 잘했다, 멋있다 하며 스스로 칭찬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그런 모습, 아니면 자꾸 과거 무지하고 철없을 때 했던 실수를 다시 꺼내놓으며 자책하는 자신을 두고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과거는 멀리 지나가 버린 일이고 지금 그런 후회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나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과거의 실수나 선택에 대한 후회는 내려놓으라고 말해주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무사히 별탈 없이 잘 살아낸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도 대견하고 훌륭하다고 틈만 나면 자신을 칭찬해줄 수 있기를 작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녀는 우리가 이 무섭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며 어른으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를 지탱해줄 어떤 한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흔한 명언이라도 좋고 또는 어느 책에서 읽은 마음에 깊은 공명을 울린 문장도 좋은데, 예를 들면 실패가 너무 많아 힘들었던 20대 시절 작가는 넘어지면 뭐라도 주워서 일어나면 돼 라는 문장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았고, 그게 그 힘든 시기를 무사히 잘 넘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좀 고상한 척을 해보게 옛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던 몇 가지 가장 유명한 라틴어 격언을 골라 말해보자면, 그들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짧은 문장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으며 다들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며 일상의 크고 작은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는 데 활용했고, 다른 이들의 경우 메아 쿠파, 즉 내 탓이오라는 문장을 늘 가슴에 품고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미움과 같은 아픈 감정들을 그 모든 책임이 바로 내게 있다는 커다란 마음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은 문장에게 도움을 받아 힘든 시기를 지나가며 조금만 더 힘을 내는 용기와 지혜를 낼 수가 있었듯이, 이혜인 작가님은 우리들도 다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소중한 문장을 하나 품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 문장에 기대어 더 잘 버틸 수 있다고 귀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유명한 브랜드의 옷이나 모자 또는 손목에 비싼 시계 같은 걸 차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자기가 이 일을 정말로 오래 해봐서 또는 회사에서 부장, 이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서 진짜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며 항상 남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지루한 사람들이나, 또는 그게 돈이든 이번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든지 아니면 지난달 뽑은 외제차 같이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결과를 뽐내고 자랑해서 그렇게 자신이 더 멋지고 잘난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눈에 주름도 많고 아침에 영양제를 500개를 먹어야 할 정도로 몸이 늙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아직 남을 향한 배려나 다정함이 깃들지 못하고 유치한 허영과 부실한 자존심만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경우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든 결코 어른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런 사람은 남들이 어른으로 봐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시골 동네 가운데 있는 아주 오래된 거대한 은행나무처럼 또는 때론 마을 뒤편의 거대한 태산처럼 남들이 마음으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게 어른이며 상대방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괴로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따뜻한 말 몇 마디로 잠재워 줄 수 있고 또 실패나 후회 따위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뛰어나도 괜찮다고 나도 옛날에 그것보다 더 힘들었지만 다 잘 지나갔다고 조용히 용기를 불어 넣어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어른이며 그런 모든 어른의 위대함의 뿌리가 되는 것이 다정함이라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이런 다정함이 쌓일수록 우리가 슬퍼하는 나이 듦은 페널티가 아닌 훈장이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즉 그래서 젊은이들보다 더 멋진 진짜 영포티, 그런 영포티보다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영피프티, 그리고 마치 태산처럼 듬직하고 또 함께 있거나 아니면 잠깐만 대화를 나누어도 그 다정함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해지는 영 60, 영 70,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해탈의 경지에 들어선 무적의 영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꼭 어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닌 젊은이들 또는 학생들 포함 모든 인간을 위해 마치 마음의 보약과도 같이 따뜻한 위로와 매우 실용적인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곧 한 해를 마감하며 마음속에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최근 드물게 본 너무도 좋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